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학교 역사교육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는 교사의 역할은 축소, 무시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를 국가 교육과정의 단순한 실행자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예, 교사 교육과정을 옹호하는 입장이겠죠. 이런 입장에서 이 장에서는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의 의미와 역할을 정리하고 역사 교사들이 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양상과 함께 역사과 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교사교육과정. 근데 교사교육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참 의미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목에 상관없이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사교육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시행되었던 가장 큰 단위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교육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들은 사실은 뭐 핵심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 특징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핵심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겠죠. 교사교육과정.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의미와 수준 1.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즉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어원적으로 보았을 때 커리큘럼, 그 다음에 꾸레레에서 유래했다. 이에 교육과정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따라야 할 코스, 특히 학위나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 할 학과의 과목 혹은 내용의 목록으로 이해되어 왔다라고 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슨 교육학 수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전, 연구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념도 확장되었다. 학교 교육이라는 측면, 개인과 사회의 측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 교육,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측면. 요 교육과정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학교, 요건 사회. 이쪽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심이 될 게 학교겠죠, 학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 안팎에서 미리 세워둔 모든 교육 계획,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의 목록 혹은 한 강좌의 수업 계획서, 특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숙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일련의 과업,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결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학습 수준을 사전에 정해놓은 성취 기준들의 집합, 학생들이 수업 현장에서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겪게 되는 생생한 경험 자체, 학교의 지도하에 일어나는 학생의 온갖 경험 등으로 정의되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체크하고, 그런 내용은 없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만드는 과정 어쩌고저쩌고 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정의를 분류해보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째, 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위한 계획, 플랜. 이걸 중시한다. 계획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입장. 플랜, 프로세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프로덕트겠죠. 결과, 성취 결과. 그래서 계획을 중시하냐, 과정을 중시하냐, 결과를 중시하냐에 따라서 교육과정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플랜,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3P죠, 3P.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교육 과정을 보았을 때 다시 올라가죠. 여기 학교 교육 과정 측면에서 볼 때라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교육 과정은 그것이 구현되는 단계에 따라 계획, 의도된 교육 과정, 두 번째 실행된 교육 과정, 세 번째 경험된 학습된 교육 과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거의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네,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획된 의도된 교육 과정은 교육부, 지역교육청, 학교 등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한 교육 과정이다. 그 계획은 구체적일 수도 개략적일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문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계획된 교육 과정은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국가, 지역, 학교 등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주제에 의해 계획될 수 있다. 어떤 주체에 의해 만들어지든 간에 계획된 교육 과정은 이후 진행될 교육 활동을 통해 기대하는 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실행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실행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계획, 의도된 것. 두 번째에서는 이제 계획된 교육 과정은 에서 나와서 이제 수험생들이 또 헷갈리죠. 선생님들이. 여기서 두 번째는 실행된 교육 과정이라고 했는데 왜 또 이게 나올까 했는데 내용이 나와요. 계획된 교육 과정은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을 통해 실행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좀 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실행된 교육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명쾌하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실행된 교육 과정, 교사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전개한 교육 과정, 즉 교사의 실천적인 수업 행위가 실행된 교육 과정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자신의 가치나 신념, 관점을 토대로 계획된 문서를 읽고 해석하며 자신이 처해 있는 교실의 맥락,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실행한다. 따라서 실행된 교육 과정은 계획된 교육 과정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예, 뭐 계획대로 꼭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세 번째, 경험 학습된 교육 과정. 제공된 교육 과정의 결과 학생들이 획득하게 된 경험, 학습, 성과나 성취, 태도 등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교육 과정 계획에서 의도한 바를 경험하고 성취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경험된, 학습된 교육 과정은 계획되고 실행된 교육 과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로 기능하기도 한다. 뭐 평가, 성과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교육과정의 의미와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정의와 분류해서 계획이다, 플랜, 과정이다, 그 다음에 결과다.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교육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구분했을 때 일종의 실행을 위한 지침이다. 요거는 그래서 계획된 의도된 교육과정, 실행된 교육과정, 경험 학습된 교육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류 정도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을 둬야 될 것은 교사 교육과정이겠죠. 그걸 알기 위한 바로 근접한 내용들, 특히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얘기한 교육 과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교육 과정을 알아야 되고, 교사 교육 과정을 알아야 된다 했을 때 세 번째겠죠. 교사 교육 과정하고 국가 교육 과정 중간에 지방 분권적 교육 과정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 이제 그쪽부터 좀 중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 수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육 과정 수준.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 수준이라고 한 요 내용에는 교육과정 개발 주체, 교육과정을 누가 개발했느냐, 이 주체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 집권적, 그리고 지방 분권적 역할을 합니다. 중앙 집권적은 이제 뭐 국가겠죠, 국가. 지방 분권적은 뭐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해서는 이제 각 지역에 좀 더 세분된 그런 교육청들이 이런 걸 담당하겠죠. 그 다음에 국가교육과정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은 문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총론에서 큰 틀을 얘기하고, 두 번째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세부적인 거, 이 총론을 기반으로 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례로 든 게 6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지역 수준의 지방분권적 교육과정이죠. 거기에 더해서 학교 교육과정. 여기에 더해져서 거기에 더해서 지은이가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교사 교육과정까지 더해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물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을 때 장단점, 이거를 중심으로 뒀을 때 장단점, 이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장단점들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틀, 이 뼈대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네, 교육과정의 수준 보겠습니다. 금방 보셨듯이 교육과정의 수준은 중앙 집권적, 지방 분권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 교육과정의 수준은 교육과정의 범위라는 거예요. 이만큼 넓은 범위에서 볼 거냐, 좀 지역적으로 볼 거냐, 중앙 집권적, 지방 분권적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그것을 누가 개발하는가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교육과정 개발 체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과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 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중앙 정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체제이며 후자는 주 혹은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체제이다.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캐나다, 독일 등은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취하고 있다. 중앙 집중적 교육과정 개발은 중앙 정부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을 모든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수준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학교 교육이 획일화,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사가 배제되고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행자로만 여겨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앞부분에 나왔었죠. 교사가 소외된다라고 했던 거, 무시되고. 한편 지방 분권적 체제는 지역 혹은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에 맞게, 지역에 맞게. 근데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어렵다. 제각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역 혹은 학교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즉 중앙정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초, 중 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야 할 과목의 편제, 시수, 각 과목의 교육 목표와 내용,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가 수준에서 계획하여 문서로 고시하고 있다. 그 문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총론하고 교육과정이다.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총론하고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총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총론에서는 주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에서 중점을 둔 사항들, 학교급별 교육 목표, 학교급별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등이 제시된다. 즉, 각급 학교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목표를 편성하여 가르칠지, 어떤 과목이 필수 과목이며 어떤 과목이 선택 과목인지, 이들 과목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총론에서 제시되며 각급 학교에서는 총론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된다. 총론이 이제 거의 거의 법령처럼 바이블처럼 사용되죠. 그래서 교과 교육 과정에서는 각 과목별로 해당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습 평가의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 과목은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는 한국사 과목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들과 지침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취 기준에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통해 배워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이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 그다음 교육 과정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6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차 이후부터는 교육과정 결정을 분권화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자율권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거기에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여기 있죠? 지역, 학교, 지역, 학교.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국가까지 있어요. 국가. 아까 총론하고 교육과정 있었죠? 국가, 지역, 학교. 요 세 가지가 6차 이후에 적용됐다. 6차 이후부터 우리 역사교육의 특징이다 라는 거, 요 세 가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지역의 특성에 설정에 맞게 국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위한 지침 개발, 시 군구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장학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점차 이제 세분화되죠. 단위가 작아짐에 따라. 네, 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특징, 특성, 그리고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역사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편지와 시간 배당 기준 및 해당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토대로 역사 과목 중 어떤 과목을 편성할 것인지, 이들 과목을 몇 학년에 배치할 것인지, 몇 시수 혹은 몇 단위로 편성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각 과목별 진도 계획 및 평가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요 지역 수준, 그 다음에 국가 수준 거를 다 고려해서 지금 금방 읽어드린 열거한 내용들을 수립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중학교의 경우 학교에 따라 역사 과목을 2학년에 주당 3시간, 3학년에 2시간 편성할 수도 있고 1학년에 2시간, 2학년에 3시간 편성할 수도 있다. 이건 학교에서 하는 것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과 국가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역사과로 국한해서 국가교육과정은 어땠는데 최근에 이제 교사교육과정 이것이 많이 이제 중요시되고 대두되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국가교육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핵심인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차근히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요.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요거 3단원, 그 다음에 5단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더 내용이 길고 조금 더 깊이가 있을 거예요. 핵심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미리 한번 보자면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사적 입장에서 3차, 6차, 7차,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국가교육과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뭐 대전제는 우리 앞서 우리 공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 공통기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전국 공통기준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오죠. 내용 기준, 컨텐츠 스탠다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 교사들이 역사 교과서를 이제 통해서 수업을 하는데 교육과정 자체가 그런 수업에서 교육과정 자체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교과서는 엄밀히 말해서 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국가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검정제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문서로 된 일부라고 봐야 돼요. 일부. 교과서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교사 교육과정이겠죠. 그래서 그 의미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 실행자다.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에 대한 또 논란도 있어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래서 그 용어 규정에 대해서 교사교육과정 용어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여기서 파생된 용어까지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교육과정의 구성이라는 용어 규정 이후에 이 내용은 뭐가 있느냐? 크기, 단위, 범위를 보는 거예요. 뭐 지속 시간도 되겠고, 그다음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론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다음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 교육과정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자체가 교육과정을 의미하진 않지만, 국가교육과정을 의미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검정 방식을 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사 교육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계속 이거 뭐 들은 거 또 듣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가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교육론에서는 정도는 없습니다. 다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뭐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그 과목 중에 역사교육론 공부를 따로 두지 마시고 평소에 계속 꾸준히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